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오늘은 게르트 사르탱 사상 9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르탱 신부님 사상의 기본 핵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물유전이냐 사회유전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이나 이 생물 쪽으로는 DNA로 유전이 되는데, 부모님의 인격이나 마음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되는 부분이 있고 유전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전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는 인간에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생물 성장과 정신 성장을 하는데, 이 정신 성장은 전부 다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DNA로 유전이 안 되고 사회의 문화 문명에 저장돼서 유전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신 성장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이라는 공간을 갖는 세계에서 이 파장의 세계로 이 바뀌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분명히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먼저 인간의 생체 구조를, 즉 생물학적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 성장에 관한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50조 내지 60조 개의 똑같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생물은 이 기계의 부품처럼 부품이 조립돼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는 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비행기는 약 1억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 부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에서는 이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시키는데, 우리들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가 결합해서 한 개의 정자가 되는데, 한 개의 그 세포가 되는데, 이게 요 세포에는 DNA가 약 30억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등분으로 해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16개 되고, 이렇게 분화되면서 분열되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50조 개, 어린이는 50조, 어른들은 60조 개 세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 있는 세포나 발끝에 있는 세포나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다 이 말이에요. 30개의 DNA를 갖고 있는 세포.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정태욱이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정태욱은 하나예요. 그러나 정태욱을 만드는
정보 DNA 30억 개가 50조 개 내지 60조 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머리 끝에 있는 세포나 발끝에 있는 세포나 코끝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는 나를 복제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머리 끝에 있는 세포나 발끝에 있는 세포나 코에 있는 세포는 똑같은 30억 개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한 개의 정태옥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의 세포는 코를 만드는 단백질만 생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정보가 자물쇠로 잠궈져 있어. 또 귀에 있는 세포도 똑같은 30억 개 DNA 30억 개 세포인데 귀를 만드는 단백질만 만들고 다른 모든 정보는 정보는 자물쇠로 잠궈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태옥이라는 건 하나 속에 50조 내지 60조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전체와 부분이 나눠지면서 전체는 하나, 부분은 여러 가지만 부분은 전체 함축된 전체다. 부분은 함축된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그 조상들은 인간은 소주라고 그랬다. 빅뱅에서는 하나가 여럿으로 나눠지는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소주다라 말이에요. 소주다. 그러니까 이 DNA 30억 개는 138억 년간 우주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라 이 말이야. 이 30억 개가. 그리고 내가 이 5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나는 138억 년간 축적된 정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겨우 100년밖에 못 산단 말이야. 138억 년간 우주 정보가 완전히 축적되어 있지만 겨우 100년밖에 못 사니까 나라는 정턱이란 나를 보고 이 정턱이 나다. 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 나 속에는 138억 년간 우주 질서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는 겨우 100년 동안 사는 모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의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한번 멀리까지 가보자 이 말이야. 할아버지 그러다면 아프리카 유리는을 도착하고 유리는에서 또 쭉 가다 보면 단세포 어느 시대에 4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아마 도달할 거야. 이 단세포 생물도 또 딱 올라가 보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 30억 개 DNA 속에는 빅뱅의 질서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8억 년에 빅뱅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내 몸속에 그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빅뱅을 이해하는 것이지, 빅뱅과 내가 전혀 다른 분리된 그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몇 살이냐? 뭐 20살이다, 40살이다, 50살이다, 70살이다가 아니라 138억 년 플러스 70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 나이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르탱 신부님은 인류가 출현하자 DNA 30억 개를 우주 정보를 갖고 인류가 출현함으로써 DNA에 의한 생물의 진화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정보가 DNA 물질 정보 30억 개가 인간은 완전한, 물질적으로는 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DNA가 작동하는 방식은 하나의 알고리즘이라,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생물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잡아먹어야 되고, 또 졸리면 자야 되고,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뭐를 선택하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물의 존재는. 자, 그래서 이 생체 구조를 인간이 소우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에게 와서 이 정보가 언어를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정보가 파동 정보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예? 물질이 영혼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갖고 있는 물질 정보가 파동 정보로 전환됐다면, 이게 인류의 언어에 있어서 출발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은 일종의 꽃이나 암석이나 이런 것은 물질을 통해서 우주를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에 와서는 이 언어 파동을 통해서 그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정신정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 정보에서 인간이 출현함으로써 이 물질 정보가 파동 정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질 정보와 파동 정보의 차이점은 뭐냐? 정보의 생산, 전달, 저장이 생물이나 무생물에서는 이 정보가 전부 다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물질을 통해서. 그런데 파장 정보에서는 언어나 전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가 생성되고 전달되고 저장되고 하니까 이 정보의 생성 속도나 저장이나 전달이 물질 세계하고는 이건 뭐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란 말. 응? 그래서 옛날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인류는 의식이 낮았던 시대부터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육신과 영혼, 응? 또 물, 또 선과 악, 응? 선과 악, 또는 이승과 저승, 이렇게 세상을 두 세상으로 인식했다면, 이혼론 세상이란 말이야. 이혼론 세상. 그래서 이 이혼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언제쯤일까?
이 최초로 세상을 이론으로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0만 년 전에 출현해서 약 3만 년 전에 멸종된 우리 현생 인류의 그 사촌 네안데르탈인이 있어요. 그 독일에서 화석이 발견됐는데 특히 1856년에 독일 네안더 계곡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은 그 대개 무덤에서 이 화석이 발견됐는데 무덤 속에서 그 화분이 발견됐다며. 오늘날 이 전자현미경이 나옴으로써 그 무덤 주변의 흙을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봤더니 이게 꽃가루가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 속에 꽃을 놨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는 썩었지만 그 영혼은 더 저승으로 간다고 아마 생각을 했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1970년 청주 부르봉 그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된 흙수아에도 이 들국화, 노란 들국화가 아주 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류는 이거를 물질과 혼이라는 것이 두 존재로 인식을 한 거예요. 두 존재로 이온을. 그래서 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로 근대 종교가 나온 게 바로 조로아스트교, 즉 배화교예요. 배화교. 그 불을 충성하는 이 배화교, 페르시아에서 봤던 조로아스트교가 이원론으로 이제 종교를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을 선신과 악신의 싸움으로 봤어.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천당에 있다가 세상이 선신이 악신을 물리쳐서 선한 세상이 완성됐을 때는 천당에 있던 인간들은 다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해서 지옥에 갔던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 그래서 이게 그 심판의 그 2단계야. 이걸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사심판. 개개인이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잘했나 못했냐 이제 해서 잘됐으면 극락에 가고 못 가고 지옥 가고 여기 다 개인적으로 심판받는 거야. 그 다음에 세상이 완성됐을 때 부활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 조로아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트교의 이원론 사상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 불교, 그 현대 종교에 가장 영향을 미쳐. 오늘날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바로 이 이원론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철학적으로 인식하게 됐는데, 즉 여기에 사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과는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과가 있게 한 그 본질은, 로고스는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플라톤은 이걸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에는 생혼, 동물에는 각혼,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서 우리 물질로 보이는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만 혼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이원론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혼이나 이데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DNA래. DNA. 응? 근데 그 당시는 과학이 없었으니까 DNA를 모르니까 아마 이 DNA를 플라톤이 이데아로 표현했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혼, 각혼, 영혼이라고 아마 표현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2000년 근대까지 오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에 의해서 세상을 물질과 정신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정신은 이원이나 형이상에서 마찬가지로 영혼이 없어지는 존재, 물질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알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꼬짓도 에르고 숨. 이 말 다 들어봤죠? 먼저 정신이 항상 먼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칸트나 헤겔 독일 철학자들한테 가서는 이게 관념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사상은 마르크스로 대변하는 유물론자들의 사상으로 이제 근대 사상이 나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우선시하는 그 칸트나 헤겔의 관념론은, 예를 들자면 하나의 집을 짓는데 칸트나 헤겔은 집을 짓는데 일일이 언어를 통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어떻게 다지고 기둥을 어디다 얼마나 크기를 만들고 이걸 또 석가래를 어떻게 만들고, 이걸 집 짓는 걸로 말로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참 알아듣기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관념은 허상이야. 이 물질을 가지고 직접 설계도를 작성해서 집을 지어야지,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말로 표현해야 소용없다. 이렇게 데카르트부터 유물론과 관념론을 나눠줘요. 근데 사실 이걸 오늘 보면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는 오늘날은 물질이란 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지금 정태곤 여러분은 입자로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의 파동이다 이 말이야. 파동. 응? 그러니까 이 우주 정보를 생물이나 무생물에서는 물질로 나타났는데 인간에 와서는 언어가 발전함으로써 이 우주 정보를 파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파동으로 표현하는 이것을 우리는 정신정보라고. 그러니까 파동은 물질보다 정보의 생산, 전달, 저장의 속도가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게 되는가 본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갖고 있는 거,
공간을 갖고 있는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물질이란 공간을 갖고 있는 에너지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어. 공간 정보 세계에서 세상을 파동 정보 세상으로 인간에 의해서 바꿔지기 시작했다면 이게 정신 세계거든. 그러면 우리는 성찰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은 물은 물이다. 응? 빅뱅이 세상이 전부 다 산으로 하나로 돼 있거나 또는 물로 돼 있거나 하면 이게 의식이 생길 수가 없지. 하나로 다 돼 있으면, 하느님 혼자 있으면 세상을 인식을 못하는. 그러니까 빅뱅은 하나가 여럿으로 나눠진 사건.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하니까 원이 삼각형을 볼 때는 절대로 저런 모양이 보이고, 삼각형은 또 동그라미를 보니까 이쪽은 삼각형이 아닌데, 이게 의식의 출발점이란.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서는 삼각형 넓이의 원을 만들거나 원 넓이의 삼각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질에서는 그냥 삼각형 위에 원을 놓든지 원 위에 삼각형을, 이 물질과 물질을 직접 이렇게 이 뭉치도 좀 뭉쳐놔야지. 그러면 이 정보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 이 정보가 이 지구라는 정보도 우주 전체에 138억 년간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인간 세포 조그만 거 하나에 DNA 30억 개 우주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손톱 메모리 칩 속에, 메모리 칩 속에 국립박물관에 있는 모든 장소를 저장할 수 있는 오늘날의 그 시대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과 이 물을 물질로 했을 때는 이게 등치가 점점 커져 갖고 안 된다. 응? 그랬을 때 이 파동으로 볼 때는, 이 파동이 보면 여러분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뉴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뉴스를 하면 이 언어는 소리의 파동이에요. 이 소리가 1초에 20번에서 2만 번 진동할 때는 우리 귀에 들려. 이걸 음파라고 그래. 음파를, 이걸 마이크를 통해서 전류파로 만들면 이걸 저주파라고 하는데, 1초에 20번 이하, 이게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 왜? 20번 이상 진동이 안 되니까. 이걸 우리는 초음파라고 해요. 초음파. 그러나 이제 박쥐 같은 거는 이 초음파도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해군에서는 잠수함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잠수함에서는 깜깜하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다 물체를 분별하니까 소나라고 그래요. 소나. 이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를 보내서 기다쳐서 오는 그 초음파의 파동을 보고 그게 어떤 물질인지 안다. 이게 소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우리의 아나운서의 언어를 음파로 만들어서 보내면, 이 저주파를 보내면 약해서 멀리 못 가. 그래서 따로 고주파, 의미가 없는 고주파를 따로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고주파에다 음파를 섞어. 이걸 변조라고 하는데, 이 파장의 그 모양이 저주파 모양이 돼 있는 걸 AM파 변조라고 그래. 또 이 파장의 모양이 고주파를 그래서 FM 변조라고 그러는데 AM 변조는 아주 멀리 간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그 라디오 방송 들릴 수 있는 건 다 AM 방송이에요. 근데 이 AM 방송은 잡음이 많이 생겨, 잡음이. 근데 FM 방송은 단파라고 하는데 이 FM 방송은 거의 잡음이 안 새고 깨끗하니까 주로 음악 방송 할 때 FM 방송. 근데 이 단파의 단점은 뭐냐? 멀리 못 간다. 방송국 FM 단파는 남산에서 710km, 아마 그 라디오, KBS 라디오 방송하면 단파로 보내면 수원, 북쪽에는 의정부 쪽까지 못 가. 한경 80리밖에 못 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중개소를 설치해야 돼요. 중개소를. 근데 오늘날 쓰는 이 핸드폰은 전부 다 이 FM보다도 더 초단파니까 이 중개소가 곳에 다 설치되는 이유가. 그래서 자, 이 저주파 모형하고 고주파 모형하고 이게 산이고 이건 물인데 전혀 다르지만 파장으로 정보로 만들면 어떤 형태든지 두 전파를 합칠 수가 있어. 응? 합칠 수가 있어. 응? 이 전파로 하니까 정보 생산, 전달, 저장이 엄청나게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 하면 전혀 터질 수 없다는 삼각형하고 원도 파장으로 인식해서 만들면 얘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인간에게 어려운 말이거든. 어떻게 인간 왼수를 사랑하냐? 우리는 이 정신세계로, 즉 타장으로 세상으로 인식하고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응?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M 변조나 FM 변조, 이거 아날로그라고 그러지. 오늘날은 이거를 숫자로 나타냈잖아요. 숫자로. 이거 디지털이야. 디지털. 그러니까 오늘날 핸드폰에 쓰는 건 그 아날로그가 아니라 전부 다 디지털이다. 그러면 아날로그 이 파동을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느냐? 요거는 좀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그 유튜브에 보면 AM, FM 그 변조 그 과정을 아주 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바꾸는 방식이 이 유튜브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 파동이 우리는 아날로그였지만 이 아날로그보다 오늘은 디지털을 사용함으로써 잡음도 없고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또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파동세, 정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와 영혼, 육신과 영혼 두 가지로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육신으로 물질 정보냐, 파동 정보냐. 육신이 죽고 그다음에 저기가 영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은 하나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고 교육시켜 주신 메리노의 지대건 야고보 신부님께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놈아, 사람은 한테 사람만 있어. 영혼 육신 없어. 없다.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천당하고 어떻게 지옥 가? 물으면 놈아, 그래도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을 알아듣는데 참 부끄럽지만 70살 넘어서 70살 넘어서 신부님 말씀을 이제 알아들은 이 정신이란 것과 이 육신이란 것은 오늘날 아마 그 뭐지 양자역학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알아들은 이 물질은 입자면서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태욱은 지금 우리 볼 때는 이게 입자로 이제 인식되지만 이게 파동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입자를 파동 정보로 이 정신 축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르트 신부님은 인간이 출현함으로써 DNA에 의한 단백질의 생물 진화는 끝났다. 이제는 이 정신 정보의 축적이 오늘날 진화의 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분명히 알았죠? 이 물질과 파동은 물질 정보냐, 파동 정보냐 이거지. 물질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나중에 하장 영혼으로 형성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응?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뇌가 이제 진화하면서 우리들이 그 파동 정신 정보 정신력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지식. 뭐 이 지식을 우리 뇌에 저장을 하는데 뇌는 이 뇌 저장에 그 한계가 되니까 벌써 6,000년 전 슈메르인들은 점토판에서 쐐기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뇌에 그러니까 글자를 써서 책을 만들어서 정보를 저장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책 가지고는 안 되니까 파동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로 모든 걸 파동으로 정보 전달 저장을 하니까 이게 책각과는 어렵다 했거든. 반도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오늘날 이 인간 DNA 30억 개가 우주 정보라고 표현했을 때 현재 우리들의 이 문화 문명은 이것을 정신 정보를 해서 이 DNA 겨우 10%만 10%의 세계란 말이에요. 10%의 정신 정보로 만든 오늘날 문화 문명 의식 세계예요. 나머지 DNA 30억 개의 90%가 이 정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무의식 세계야. 무의식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 뇌는 컴퓨터에서 램이야, 램. 그러니까 램이란 건 뭐냐? Read and Memory
것처럼, 그러니까 컴퓨터에 우리가 한글을 저장하기도 하고 또 한글을 치우고, 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 뭐야 그 오락, 이건 컴퓨터에 입력했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뇌는 램이야 일종의. 응? 그 뇌는 뇌에 저장되는 건 유전이 안 돼요. 근데 이 우리의 주 기억자는 바로 DNA 35개란 말이야. 이건 롬이요.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바깥에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거를 지울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0과 1 이진법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판기 두드리면 한글 자판기 되면 대한민국 만세 뭐 이렇게 한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기계 언어를 한글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스키 파일이라 그래요. 아스키 파일. 이 아스키 파일 이게 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발견한 지식을 저장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90% 무의식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인류는 서로도 협력해서 그걸 찾아내야지. 이게 AI가 그걸 못해요. 응?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지만 미래 인류를 헤쳐나가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거는 이 알파고에서 AI 인공지능에서 불가능해요. 인간만이,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들 협력하여서 90% 무의식 세계를, 의식화 세계를 만드는 거. 거기에 AI나 컴퓨터나 이게 보조 기억 장치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이 로봇이나 AI 이 빅데이터들이 인류를 지배하거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다. 응? 그래서 우리의 DNA가 주기억 장치고 뇌는 보조기억 장치다. 그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는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디에 통했냐? 우리 생물이 진화하는 가장 큰 그 원동력이 환경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적응이 아니라 환경 표현이야. 환경 표현, 환경 표현. 그러니까 예, 지금은 생물과 무생물이 환경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인간에 의해서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뒤에 있는 수기억 장치고 뇌나 글자나 인공지능 보조 기억 장치다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문화 문명이라는 것은 10%의 의식 체계, 30억 개 정보 중에 나머지 90%는 무의식 세계예요. 어떤 세계인지 이 무의식 세계를 조금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이랍니다. 응? 엑스터시.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엑스타시를 우리보다 굉장히
깊게 엑스터시를 경험한 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엑스터시를 해.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 무슨 상상이다, 공상이다, 관념이다, 이게 유물론자들은 이거는 하나의 허구라 하는데, 이거는 허구는 머릿속에 우리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엑스터시예요. 그래서 이 파동 정신은, 즉 지식이라 여러분 시켜요. 지식은 물질을 만들고, 자, 이런 빌딩이나 우주선이나 이게 이 생물들이 만들 수 있겠어요? 없어. 인간 지성, 인간 그 지식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정신은 물질도 만들고 새로운 인류가 더 평화롭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명도 만들고, 그러나 붓다, 공자, 예수님 이런 분들은 세상이 변하더라도 인간은 인간다워야 된다. 인간다워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불성이라고 그러고, 공자님들은 이거 인성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10% 문화를 갖고 있는 의식 세계에서 90% 무의식 세계를 향하는 불성, 인성, 영성을 기본적으로 그것을 빠르로 해서 이 90% 무의식 세계를 나가야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인류 문화는 아마 그 도중에 실패하면 멸망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과 그 정신이란 말을 알아들었죠? 여기서 이제 인간에게 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요건 다음 시간에 인간에게 죄라는 게 뭐냐, 응?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과 정신은, 물질이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파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물과 무생물에서는 물질 정보로 세상을 표현했는데, 인간에 와서는 이거를 파동 정보로, 즉 정신 정보로 생성, 전달, 저장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과 엄청난 속도와 의식 정보가 생겼다. 그러니까 인간 뇌 갖고는 도저히 많은 정보를 못하니까 책이 나왔고, 책도 못 알아니까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러나 이 어디까지나, 응? 어디까지나 이 뇌 인공지능 글자,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고, 이 주기억 장치는 바로 인간 30억 개 DNA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았죠? 물질과 정신은 두 세상이 아니라, 이게 정보를 표현하는데 물질로 표현했느냐 정신으로 표현하느냐, 그 차이요. 이 정태욱이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질로 이게 표현되겠지만, 이게 이제 파동으로 정보로
이제 해석하고 만들라고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이냐 요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